좀 올려주세요. 자, 발목 나가볼게요. 저번에 이제 그 정경골군 얘기했었죠. 네. 정경골군은 자, 이 뼈대 이게 경골이란 뼈고 이 뼈대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죠? 맞나요? 네. 네. 요게 정경골군. 이거보다 벗어나면은 근육 포인트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딱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목은요. 이제 여기를 기점, 이 복숭아뼈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삐끗하면서 요 상에, 그러니까 여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져봐야지만 알아요. 여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 상에 어떤 삐끗하든가 여기 어떤 요즘 발목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 때도 많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양반다리 하는 사람들. 근데 컴퓨터에서 잠깐만 다리 좀 들어봐요. 네. 네. 컴퓨터에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고만 있으려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순간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이걸로 요 발목을 계속 내 무게로 누르다 보니까 이 발목이 견뎌나겠어요? 안 견뎌나겠어요? 이래서 얘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근데 이 습관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10분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10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 네, 한쪽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주구장창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뭐 좀 일어나려고 했더니 발목 이렇게 좀 뻐근하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뻐근함만 있지만 계속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계속 했을 때 그 사람 이 발목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겠죠. 삐끗한 거나 똑같은 거. 삐끗해서 놔뒀던 거보다 더 나빠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이 발목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발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근데 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난 삐끗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많이 돼요. 또는 뭐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신 분은 아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했을 때의 발목. 요것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는 발목에 상당히 좋은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 무게를 눌러버려서 그래요, 이게. 자, 우리가 그때 앞어깨 할 때 잠자리,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거가 이 앞어깨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무게를 가했을 때 버텨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얼마나 많은 계속 하중이 걸렸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중을 주는 요소가 있을 때 이 근육은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근육이 튼튼해야 돼, 그러려면. 그걸 다 버텨내려면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막 발목 운동을 해서 근육을 굉장히 키워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놓지는 않죠. 특히나 발목 같은 데들. 그쵸? 근데 거기에 반면 자꾸 거기에 하중을 주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발목에 어떤 나쁜 요소를 주고 그게 근육의 뭉침을 처음에 만들고 그러다 나중에 그게 굳어버려요. 어디 쪽으로? 이제 복숭아 쪽으로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번져질수록 띠를 형성해요. 이렇게 정경골군상으로 이 상으로 띠를 형성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염증으로 발전돼요. 여기에 염증이 됐을 때 통증이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요걸로 인한 방사통으로 나타나는 게 발바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처음엔 자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 아킬레스건 좀 더 심해지면 어디로 내려가? 뒤꿈치 좀 더 심해지면 발바닥 가운데
자, 그게 뭐야? 족저근막염. 자,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여기 발바닥 가운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으로 놓고 아무리 풀어봐야 족저근막염이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완치의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발목에 있고 발목에 인한 방사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처음엔 아킬레스건이 땡기고 자 종아리 쪽이 땡겨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뒤꿈치로 몰려요. 더 심해지면 발바닥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풀어주면 된다? 발목을 풀어야 되는 거지 아픈 자리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 때 이 발목의 포인트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해되셨죠? 또 이게 이렇게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봐요. 그러니까 발목의 상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상태는요. 자 봐요. 여기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근육의 발달 형태가 일단 틀리고요. 발달 형태가 틀리고 자 같은 뼈대를 놔두고의 복숭아 뼈에다 그림을 그린 거고 이 경골상으로 뼈대에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폭과 여기에 폭이 좀 틀려요. 여긴 좁죠? 자 이게 정상이에요. 넓죠? 벌어진 거예요. 간절들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간절들이 벌어졌으면 안 좋은 거죠. 자 목도 얇은 게 좋다 그랬어요. 자 두꺼울수록 나쁘다 그랬죠? 마찬가지. 모든 목은 그러니까 발목, 여기 뭐 어깨, 목, 허리 이런 데 다 두꺼우면 안 좋아요. 얇을수록 좋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폭이 넓다는 건 이쪽의 발목이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중심을 이 사람이 걸을 때 중심이 여기에 보폭이 중심이 여기 가운데로 잘 왔기 때문에 근육의 발달 또한 이렇게 일직선에 가깝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쪽의 발목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중심을 어디로 받아? 이쪽 약간 외측으로 받기 때문에 발달도 봐봐. 약간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여기가 근육의 폭이 넓은 거예요. 발달 형태가 틀려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틀려진다. 또한 자 똑같이 이렇게 그냥 놔두고 편하게 놔두세요. 툭 놔뒀어요. 근데 이 무릎의 뚜껑의 위치 자체도 요 뚜껑의 위치 자체도 자 좀 더 안쪽에 몰려 있죠? 이렇게 틀려져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쪽의 뚜껑과 이 뼈대니까 자 이쪽의 뼈대 여기의 뚜껑은 틀리다. 좀 더 안쪽으로 몰린다. 얘의 위치가 안 좋을수록 그럼 발목이 안 좋을수록 이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 뚜껑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발목이 정상일수록 가운데에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만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중에 온다면 이 다리로 오겠어요? 이 다리로 오겠어요? 오른쪽. 이 다리로 온다는 거예요. 정상에 가깝게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자꾸 쏠림 현상이 오면서 이쪽에 연골이 점점 없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읽으면 그 몸 하나로 계속 연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고관절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고관절 또한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자, 관절을 타고 가요. 에서 이쪽 중심으로 중력을 받기 위해서 일직선 중심에 이런 무게 중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고관절까지가 이렇게 다시 일직선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밑에 축이 무너지면 얘로 인해서 얘의 위치가 바뀌고
얘의 이치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고관절도 탈날 수 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어디였어요? 발목이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안쪽이 아픈데 만약에 무릎이 안쪽이 아프다고 무릎의 안쪽을 풀어준다 한들 정말 좋을까요?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요. 여기 근육층도 얇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원인을 요 발목으로 보고 여기를 풀어주면 무릎의 안에 시큰거렸던 요소들이 없어진다? 아니면 계속 있다? 없어진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를 건너뛰고 고관절로 통증이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자, 나는 여기 고관절 있는 데서부터 허리 외측이 아파. 근데 그 사람의 나는 일단 처음부터 뭐를 볼 거냐면 골반의 내측과 외측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원인이야? 근데 이쪽이 내측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 사람은 허리의 내측, 그러니까 골반의 안쪽으로 뭉쳐 있는 곳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의 골반과 이쪽에 허리가 아프대.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허리의 가운데 쪽에서 시큰거리면서 힘이 안 받쳐지는 거하고요. 이 외측에서 여기가 뻐근한 거하고는 완전 말이 틀려요. 말이 틀리다. 그러니까 그 요소를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케이스 때는 허리의 가운데가 시큰거리면서 아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쪽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내측 골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로 이제 이 외측으로 해서 외측 골반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된 거야? 결국은 발목의 문제로 인해서 무릎을 건너뛴 것 뿐이에요. 통증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관절과 외측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내측이 아니야. 이쪽이 내측이 아닌데 이쪽에 어딘가가 아파. 이때는 나 같으면 골반을 먼저 보지 않아. 그러니까 골반은 먼저 구분을 해보겠지. 이쪽이 어디가 내측이야를. 근데 내측이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프대. 그러면 나는 먼저 사전에 이쪽에 발목부터 봐요. 그러니까 몸을 보는데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발목을 한 두 번, 세 번이든 해보고 좋은지 안 좋았는지를 체크해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네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에 근거가 되는 건 정확한 자리를 했을 때 정확한 자리를 세 번, 네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내 골반을 다시 볼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가 판단이 틀렸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판단이 맞다면 무조건 요 상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발목 때문에는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그럼 발목을 삐끗했을 때도 어디를 풀어야 돼요? 여기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무릎 안쪽이 아플 때도 어디를 풀어요? 여기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고관절, 외측, 허리가 아플 때도 우선적으로 어디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얘는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다리에서 제일 중요하다? 어디? 발목. 네. 옛날에요. 이런 거 있었어요. 아치를 살려준다라고 해요. 여기가 무너져서. 근데 물론 여기가 무너져서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있어요. 100명 중 1명, 2명이에요. 무릎 아픈 사람의 100명 중 한두 명이라고요. 나머지는 발목인데 발목의 문제인데 그런 요런 발목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치 신발을 신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 신발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맞으면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케이스가 맞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효과를 없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치 신발이라는 걸 하기에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진짜 여기가 무너져서 진짜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간혹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게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무릎 아픈 사람 100명 중 2명이란 말이에요. 98명은 거의 다 발목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목에 문제인 사람인데 아치 신발을 신었어. 그럼 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더 무릎이 아팠고 더 골반 쪽으로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안 쓰는 사람 또한 되게 많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만큼 몸의 골격을 잘 읽어야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로 요 정경골근이 많이 단단해져요. 더 굳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얘가 굳게 되면 얘로 인해서 근육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림의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말림의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종아리 자체도 이쪽이 더 긴장도가 높아져요. 종아리의 땡땡함조차도 높아진다고요. 자, 여성으로 봤을 때는 알이 생겨, 우리 여성 종아리 알통 생긴다 그러죠. 이 알이 생겨도 알도 뭐 때문에 발목 때문에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정경골근이 단단해지고 이 사람이 중심축이 어떻게 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바깥쪽에 근육이 발달하지만 여기는 안쪽에 여기에 무게 중심을 주면서 무릎 내측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알이 생기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발목을 풀면서 이렇게 축을 받는 구조를 바꾸고 나서 여기 알을 풀어야지 알이 풀리겠지. 알만 있다 막 뭉갠다고 해서 풀릴까요? 절대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종아리 알통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발목으로 인해서 정경골근이 굳고 이거가 굳으면 종아리의 긴장도가 심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등산을 했는데 내가 종아리가 완전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단단해서 왔어요. 네. 이렇게 손도 못 대게 해. 너무 아파서. 자, 이런 경우에 종아리를 눌러요? 아니죠. 발목을 풀면서 정경골근을 풀었어야죠. 종아리는 전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종아리는 그냥 아이스 찜질 하라고 했을 거고 발목을 풀면서 정경골근을 풀었어야지만 이 종아리의 알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 진정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눌러 제끼는, 그러니까 이미 긴장되어서 풍선처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누른다,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놓고도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케이스가 이런 지식의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코스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다? 자, 발목 정경골근.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풀 때 절대 다른 데는 다 안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발목 정경골근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한번 끊고 하세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분들 요즘 많아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요즘에는 좀 더 수술이 좀 나아져서 한 4개월 정도는 재활 어떤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리를 그래도 잘 쓰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무릎에 어떤 수술을 해서 거기에 그 관절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 관절을 이상하게 만들었던 근육을 수술한 건 아니잖아요. 근육의 틀은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이 틀이 거기에 맞춰지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걸 이제 재활 운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완전 정상인처럼 생활은 불가능해요. 근데 거꾸로 그런 분들 또한 무릎 수술을 했다고 무릎을 안 건드는 거지 내가 여기를 건든다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목발을 처음에 이제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목발을 짚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한 6, 7년 전, 5, 6년 전 얘기니까 조금 그때 6개월 정도를 봤단 말이에요. 수술 후에 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근데
저한테 왔었고 발목을 하고 전 어디를 했겠어요? 정경골고는 했겠죠. 그렇게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안 돼서 뭐 이미 목발 안 하고 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강남까지 왔었는데 정상적으로 잘 다녔습니다. 잘 걸었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근육까지 풀어주면 훨씬 더 빠른 생활이 가능했고 오히려 무릎까지 튼튼해졌기 때문에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근육의 틀까지 바꿔준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발목 나가볼게요. 그럼 자, 이 발목에 이제 띠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접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히는 면상에 자, 요쪽 복숭아뼈 가까이에서 찾으려면 사실 잘 못 찾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도 그게 어디로 간다고 퍼진다고요. 우린 퍼진 라인부터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퍼진 라인 찾아서 그대로 일직선으로만 오면 원인점이에요. 이해됐나요? 선 따라 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면을 뭔가를 찾을 때는 손의 면을 이렇게 좁게 해라, 넓게 해라. 그쵸? 넓게 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여 보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띠 하나가 이렇게 툭, 아 요거구나 이렇게 툭 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그 위에 가서 해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 한 줄기만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요거를 찾았으면 요거에서 그대로 옆으로 갈 것이고요. 또 요 각도 만들어주고 옆으로 갈 것이고요. 또 각도 만들어줘서 옆으로 가면 여기가 그냥 그 띠 라인이에요. 발목의 띠 라인.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네. 그럼 찾았으면 여기서 방향. 자, 우린 이렇게 좁은 부위는 점을 찍듯이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손부터 모아야겠죠. 팔부터 이렇게 모아야겠죠. 그쵸? 네. 그 다음 여기서 그냥 가볍게 툭, 셋, 툭, 셋. 여긴 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자리도 아니기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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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뼈가 같이 눌리는. 뼈 안 눌려요. 뼈 눌릴 일 없어요. 아무리 세게 해도. 그거는 잘못 잡은 거예요. 이해됐죠? 툭, 셋, 툭, 셋. 와, 우리 실장님 표정 죽이네. 표정도 좀 찍어주세요. 네? 발목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얼굴 표정도 찍어주라고. 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얼굴 표정 찍어주라니까. 손 내리세요. 손. 하나, 둘, 셋, 넷. 손 내리셔야 되는데.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전면에서 찍어야지. 하나, 둘, 셋. 됐어요. 이제 일로 오세요. 진짜 너무 아파. 자, 이렇게 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죠. 이동할 때는 손을 요거를 살짝 이렇게 눕혀주세요. 네. 요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요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살짝 눕혀놓고 하나, 둘, 셋 모아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요? 예. 자, 또 모아서 자, 아직 뼈대 옆에까지 안 갔어요. 요만큼 더 남았습니다. 네. 최대한 뼈 옆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됐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건강해진다.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찾아서 푸시면 돼요. 네. 해보세요. 두 가지만 보충해 볼게요. 네. 자, 의자를
자 여기 우리 왜 오일 딱 바르면 살짝 이렇게 딱 밀착되죠? 예. 밀착되죠? 그래서 밀착되니까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쵸? 네. 그쵸? 그런 것처럼 손을 딱 밀착시키세요. 그대로 쭉 미세요, 그죠? 그대로 뭐 힘을 주지 마, 그냥 이대로 가. 가다가 층이 있는 데는 가다가 층에 어느 층에서는 여기서는 안 밀릴 거야. 안 밀리는 시점이 온다고. 어? 예. 그러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거기를 넓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 아 그러면 요 층이구나. 요 층의 밑에예요.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급해갖고 뭐 몇 번. 여기가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들 급해? 정확한 자리가 더 중요해요. 자꾸 급하게 하는데 5분이라는 시간을 쓸데없는 자리에다 이렇게 낭비할 바에는 아싸리 자 정확한 자리를 선택을 해서 그 자리를 3분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효과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 너무 급해요. 급해서 막 이러더니 여기야. 아니라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서 자 쭉 이렇게 쭉 밀어. 여기서 왜 안 나가지? 안 나가. 안 나가는 곳에서 다시 멈춰서 넓게 닫고 툭, 셋, 툭 해보시라고요. 이 띠의 밑에, 띠의 밑에 됐나요? 네.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잡고 그다음 여기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서서 자 봐요. 이 상태 이러니까 이제 힘들잖아. 거꾸로 자 이제 이 어깨랑 몸 다 죽이시고 얘는 압이 셀 필요가 없거든요. 이 손목만 갈 거야. 손목을 봐요. 방향 봐요. 내가 이렇게 누를 거니까 손목을 방향 됐나요? 예. 손목을 방향 세웠죠. 그쵸? 세우자마자 손목을 내리세요. 내리시라고 이렇게. 자 구분 동작 했죠? 내려 쭉 빠져. 손목 빠졌지. 다시 손목 넣었지. 내렸지. 손목 빼. 넣어. 빼. 넣어. 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자 시작. 하나. 봐봐. 내 손목 봐봐. 항상 누를 때 손목은 툭, 셋, 툭, 툭, 셋, 툭, 툭, 셋, 툭. 자, 내 이쪽 어깨 위상의 무게는 안 싣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그냥 이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치? 네. 힘은 어디에 힘만 써? 손목의 회전의 힘. 손목의 회전의 힘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하나. 이거면 충분하다고요. 여기는 둘, 셋, 넷.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셨죠? 네.